안녕하십니까. 메가UT에서 문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창호입니다. 자, 저는 이제 시퀀스 그래머라고 하는 문법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. 이게 각각의 문법 사항들은 서로 연결된다.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문법입니다.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게 된 것은 2015년도에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지, 효율적으로 공부하려면 그 옛날에 나왔던 것들, 그죠? 그래서 역사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듯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편입 문법이 요즘 들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편입 문법이 뭐 개수는 줄어들었지만 그 중요도는 여전히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기본적으로 편입 문법 문제 중요한 거 한 문제 때문에 틀리시는 분들, 떨어지시는 분들 분명히 존재하고요. 문법을 정확히 하지 않으시게 되면 불가피하게 독해나 논리가 깨지는 분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래서 문법은 끝까지 길게 쭉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, 오늘은 이제 그쪽 부분보다는 그 문법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며 그 출제가 되는 유형에 따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해야 나가야 되는지, 그리고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법,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한번 좀 보시죠. 그 최신 기출 문제를 쭉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요, 문법의 문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유형이 나눠집니다. 그러니까 5가지 유형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이 뭐 챕터별로 나누고 뭐 아니면 문법의 그 문제 유형 있잖아요. 뭐 밑줄이나 뭐 블랭크 이런 것들로 나누는데, 그거는 사실은 뭐 그냥 겉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문제를 나누다 보니까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, 공부하는 방법이 그냥 이렇게 나열된, 그래서 뭐 그냥 기본적으로 뭐 이게 이거니까 뭐 그냥 다시 계속 수업 듣고 문제 많이 풀고라고 하는 일반적인 접근법밖에 나오지 않아서, 실제로 이제 학습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접근법이 다른 것들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그 학습법, 그 다음에 접근법이 다른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편입법은 출제가 되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 5가지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5가지를 공개해 드리는 것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. 효율적으로 공부하시고, 그 다음에 접근법이 약간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들 때문에 방황하지 마시고, 이 문제들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, 이 정확한 그 방법을 얻어가시게 되면 짧지만 이 강의를 들어가시는 기본적인 목표는 완수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은 먼저 잠깐 보시게 되면 5가지 유형인데, 일단은 보고 딱 정답이 나오는 유형이 있어요. 이게 뭐 한 60% 이상을 차지하는 문법 문제가 되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제 보고 딱 답이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문법을 꾸준하게 공부를 한다면, 일단 전제는 문법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하는 얘기입니다. 열심히만 하신다면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아시겠죠? 뭐 머리가 좋든 나쁘든 가문이 어떻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그냥 맞출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나오거든요.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것들의 문제들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, 뭐 그냥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것들,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되게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마인드가 나오게 되면 부정사가 나오나요? ing가 나오나요? 네, 마인드, ing 이런 것들, 그렇죠? 그죠? 보고 딱 답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. 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what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지만 똑같아요. what은 우리가 보통 배우시는 게 주절이 불완전, 종속절 불완전 이렇게요. 뭐 that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 어느 한쪽이 불완전, 한쪽은 완전,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구조만 알고 있으면, 그러니까 정확히 공부만 하셨다 그러면 더 정답이 딱 튀어나오는 것들, 이런 것들이 바로 보고 딱 유형에 속하는 것들입니다. 저런 것들이 한 60%고요. 그러니까 성실하신 분들은 답을 다 맞출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1번에 보고 딱 답이 나오는 유형을요, 구조상 어려운 구조에 집어넣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변별력이 있는 문제입니다. 위에 거는 길든 짧든 쉽든 어렵든 사실 변별력은 없습니다. 네, 문제를 쭉 읽어 나가시다가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면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이런 기본적인 팩트라고 할지라도 구조가 복잡한,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복잡하게 엮어서 학생들이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정답을 못 찾아내게 만드는 건데, 이런 어려운 구조에 넣는 것들이 두 번째 유형에 속해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기본적인 팩트가 숨어 있을 거니까 요거 숨어 있는 걸 찾는 연습을 좀 이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 세 번째는 이제 한국어와 영어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문제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요. 이게 요 한국어와 영어는 불가피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서로 다른 언어다 보니까, 그렇죠? 근데 해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,
해석 관련된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내는 게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 접속사라든가 분사 구문 이런 것들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.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접속사라고 하게 되면 부사절 유도하는 접속사가 선택지에 있다. 그러면 그냥 100%는 딱 감고 해석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해석상의 차이.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참 난감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,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방식과 영어가 표현하는 방식이 좀 틀려요. 그런 부분들을 따로 정리를 분명히 해두셔야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는, 그죠? 나는 차를 수리했다. 이렇게 하면 이거를 갖다가 보통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 나는, 그죠? 수리했다. repaired 차를 이렇게 쓰면 참 좋은데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I had my car repaired. 이렇게 해서 사역동사라고 하는 have 동사를 써서 나는 내 차가 수리되도록 부탁했다라고 하는 좀 우리나라 말의 직역적인 표현과는 잘 안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. 이런 부분들은 미안하지만 이 패턴 자체가 되게 특수한 영어적 표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방법이겠죠. 그래서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해석상의 차이, 표현법의 차이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특수구문과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에 대한 문제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긴 모양은 비슷하지만 실제로 기능이 완전히 다른 것들, 또는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던 것들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문제처럼 보여요. 언뜻 보게 되면 딱 보니까 답이 나와요. 근데 그거랑 사실 전혀 관계없는 비슷한 단어를 갖다 붙여놔서 학생들이 헷갈리게 만든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비슷한 단어랑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할 때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, 뭐 이 단편적으로 얘기할 때 뭐 affect하고 effect 이런 것들. 그러니까 affect 같은 경우는 이게 동사로서 뜻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. 영향을 끼치다, 뭐 애호하다, 그죠? 또는 뭐 가장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. effect는 보통 명사로 많이 알고 있는데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요. 그렇죠? 동사로 쓸 때 이 단어와 affect가 완전히 다른데 이 자리에 얘를 살짝 집어넣게 되면 틀리고, 이런 스타일의 기본적인 문제들. 언뜻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이런 게 출제가 되게 되면 문장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럴듯한 아주 괜찮아 보이는 구조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. 저거니까 괜찮네라고 하는 그런 구조들이 많이 보여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함정을 많이 파는데, 함정을 파는 일반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가 특수구문이라든가 유사한 형태의 구문들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출제를 자주 할 겁니다. 그게 네 번째 문형이고요. 다섯 번째 문형은 뭐냐면 이건 구어체 허용하는 문형인데, 이 구어체랑 관련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약간 좀 무리가 있어요. 무슨 무리가 있냐면 구어체 허용에 대한 문제는 보통 학교마다 기준이 좀 다릅니다. 근데 이 다섯 번째 유형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편입을 출제하는 문법 그 시장이 좀 특이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관이 감독해서 항상 객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들을 출제하지만, 편입은 시험이 다가오게 되면 각 학교별로 영문과 출제를 많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출제 교수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나는 규범법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런 구어체 따위들은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, 상당수 이제 대학 교수님들은 말이 되고 이해가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학교별로 다르고, 그 다음에 그 시기별로 또 다르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문제 출제하는 방향도 기본적으로 어떤 학교에서는 오답이었던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.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어체 허용에 대한 문제들인데, 뭐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한번 이 단어가 등장을 한 적이 있어요. forbidd란 단어는 원래 금지하다라는 뜻으로 방해 금지 동사 일종입니다. 근데 얘는 문형이 A가 부정사하지 못하게 하다 이렇게 문형을 쓰게 돼 있어요. 근데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A 다음에 from ing 해놓고, 자 이거 틀렸다라고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, 모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이게 맞다라고 했었어요. 근데 그 학교는 재미있었던 게 이게 정답지에 빠져 있었어요. 즉 선택지를 아무리 봐도 이 구조가 없었습니다. 그 말은 이제 출제하는 교수님도 알아요. 원래는 이게 맞지만 이거 빼고 차선책, 즉 구어체에서 허용하는 게 어떤 걸까? 말이
되니까 통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묻다가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교 문법에서는 이게 맞고 이게 틀렸지만 실제로 영어 쓰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렇게 쓰고 있고 뭐 오용이든 뭐가 됐든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맞는 답으로 고르셔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구어체 문제들을 따로 한 번씩 체킹을 하시는 것, 그다음 어떻게 체킹할 것인지,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비율을 좀 보자면요. 요게 나와 있는 요게 한 15%, 15%. 그죠? 이것도 한 15% 정도 되고요. 그렇게 되면 꽤 되죠. 벌써 여기가 한 5% 정도 되는데 출제되는 빈도가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많이 높진 않습니다. 기본적으로.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형 자체를 보셨을 때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한 20, 30%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거는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사실은 뭐 이과를 준비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신경 안 써도 괜찮은 부분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변별력이 없는 문제를 말하는 거고 요 세 가지가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문장이 길든 짧든 문장의 종류, 문법의 종류, 밑줄, 뭐 블랭크 이게 뭐 정어 문제 이런 문법의 문제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내가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 방법들을 좀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 부분들을 다음 유형 분류편에서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